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끝났다며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은 제가 거부하자 모든 게 저와 친정 식구들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습니다. 가난한 시댁에서 열심히 노력해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더 성공에 목이 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성공하려면 이 정도 집착은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꿈을 이룬 남편은 여자에도 집착했습니다. 가진 게 없을 땐 작은 것에도 감사하던 사람이 돈을 벌자 가정까지 버렸는데 대놓고 제 앞에서 상간녀를 감싸고더니 이런 놈에겐 일 하나 줄 필요 없겠다 싶더라고요. 모든 게 본인 노력만으로 이루어낸 성공이라고 착각했던 남편놈에게 제대로 주제 파악하게 해주고 이혼했는데 돈 한 푼 없이 상간녀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여자에 빠져 정말 중요한 걸 놓친 남편을 처참하게 끝낸 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저는 지극히 평범한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시댁 형편이야 결혼 전부터 알고 있어서 바라는 거 없이 살았습니다.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저 역시 학창시절 부유하게 자란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친구들 다 다니는 학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고 월세가 밀려 보증금 다 까먹고 이사도 참 많이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컸습니다. 그래도 현재 친정에 좀 여유가 생긴 건 아빠의 사업이 뒤늦게 잘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도움받지 않고 남편과 저는 알아서 결혼했고 맞벌이라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때쯤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도 너무 좋은데 계속 다니는 게 낫지 않아? 평생 월급쟁이는 못하겠어. 그리고 나 정말 사업하는 게 꿈이야. 자기도 알잖아. 남편은 말로만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계획까지 세우더라고요. 말로만 하고 싶다 이러면 무시하면 그만인데 남편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번 본인이 생각해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저에게 보여주곤 했는데요. 이건 어때? 초기 자금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전망도 좋대.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 정도 매출 유지하면 지금 내 연봉보다 더 많이 버는 거야. 괜찮지? 이대로만 되면 진짜 괜찮네. 남편이 머리가 좋아서인지 이런 계획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 있는 말이었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무작정 안 된다고 계속 반대만 할 수 없어서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집 담보대출로 돈을 끌어다 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당연하다고 했고 대신 사업 때문에 한동안 쓸 돈이 줄어드는 건 저도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간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가에서는 이런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어느 부모가 그 길을 좋다고 해주겠냐고요. 특히 시어머님은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저더러 옆에서 잘 좀 챙겨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남편이 얼마나 사업에 진심인지 아시고는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똑똑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에게 평소 너무 잘하던 사람이라 엄마 아빠는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실패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야, 괜찮아?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되겠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 남편은 역시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잘 되는가 싶다가 다시 망하고 이게 반복이었습니다. 남편은 연이은 사업 실패로 화도 많이 날 텐데 집에 와서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이 사업 너무 해보고 싶어. 남편은 집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이 사업을 위해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사업할 때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금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은 없으니까 초반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버틸 자금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한 남편은 계속해보겠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정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시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남편은 실패를 할수록 더 간절히 바랐고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망했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욕하면서 남 탓이나 했다면 저도 당장에 때려치우라고 했겠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다시 시작할 때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번에 드디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엔 규모도 정말 컸고 그동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게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렵게 이뤄낸 성공이라 남편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한 달 매출도 정말 잘 나왔고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을 다 뺀다고 해도 남편이 버는 연봉보다 더 많은 수준이었죠. 자기야, 장사도 잘 되는데 자기도 회사 그만둬. 난 월급 받고 사는 게 맘 편해. 그만두기엔 아까운 회사잖아. 좀 더 다닐래. 내 말은 나 믿고 이제 집에서 편하게 살라는 말이었어. 알지. 그걸 왜 몰라. 그래도 난 내 직업 있는 게 좋아. 주말에는 가게 나와서 도울게. 알바도 많은데 자기가 할 일이 뭐 있다고? 암튼 이게 다 자기 덕분이야. 아니다. 자기랑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이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매출 더 끌어올리고 정말 더 성공한 모습 보여줄게. 남편은 그렇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직접 빵도 만들고 커피도 내리며 매장 일에 적극적이었는데 손님 응대도 잘해서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어요. 주말에 남편 가게에 가면 항상 손님들이 북적였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라 남편은 힘들어도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자기 왔어? 안에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뭘 했다고 쉬어. 도와주려고 온 건데. 알바생들 있잖아. 그럼 테이블이라도 닦지 뭐. 카페 내부엔 직원들이 중간중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데 남편은 제가 가게에 가면 안에 들어가서 쉬라며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일을 돕고 싶어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는데 남편은 늘 저를 생각하며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고 할 만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에 너무 매달렸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사업도 좋지만 남편은 점점 퇴근 시간이 늦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한다며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게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남편도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만한데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경쟁업체가 치고 올라온다며 매일 노력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와서 가게로 가보면 주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안 자고 왜 왔어? 이 시간까지 뭐해? 잠을 자야 내일 또 일하지. 이것저것 만들어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내가 뭐 도울 건 없어? 없어.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잘 왔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정리할게.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는데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물론이고 매일 아침 보약도 챙겨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평소처럼 가게에 늦게까지 남아 이것저것 해볼 게 있다며 늦는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날 아침 코피를 쏟은 게 생각나서 걱정되는 마음에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가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혹시나 길이 엇갈려서 집으로 갔나 싶어 저도 집으로 향했는데 도착해보니 남편은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기요, 전화했었네? 지금 어디야? 어디긴, 나 가게지. 가게라고? 내가 방금 가게 다녀왔는데 자기 없던데?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왔을 때 왔었나 보다. 재료 살 게 있어서 나갔다 왔거든. 뭔가 이상해서 제가 이것저것 묻자. 나 지금 매장 맞아. 와보든가. 나 얼른 뭐 좀 만들어 볼 게 있으니까 먼저 자. 나도 금방 정리하고 갈게. 한밤중에 재료를 사러 갔다는 것도 이상했고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남편이 많이 수상했습니다. 여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았던 남편인데 순간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게로 향했는데 남편의 말대로 정말 매장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날 조용히 다시 집으로 왔는데 이날 이후로 남편이 늦게까지 매장에 있는 날은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 때면 아무 연락 없이 가게 영업시간이 끝난 날 몰래 가서 남편이 있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의심이나 하고 있는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제 촉이 아주 정확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밖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화를 내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부쩍 짜증도 늘었고 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톡을 주고받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낼 때면 미안, 요즘 너무 일도 많고 피곤해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야근 후 늦게 들어와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통화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소리에 잠이 깼고 눈을 떠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오는 거야? 지금 몇 시야? 새벽 2시네. 자는데 내가 깨웠구나. 미안해. 얼른 자. 그렇게 남편 얼굴 보고 다시 누웠는데 씻는다던 남편은 갑자기 다시 나갔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없었고 뭐지 싶어 한참을 기다렸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잠깐 나갔다 왔어. 머릿속도 복잡하고. 무슨 고민 있어? 일 때문이지 뭐. 뭔데? 말해봐. 아니야. 나 너무 졸려서 그런데 좀 잘게. 남편은 일찍 나가야 하는데 새벽 4시에 들어와 1시간이라도 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곤했는지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바로 확인해 봤는데 너무 기막힌 대화 내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방금 나갔다 온 것도 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온 거였고 매일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다고 했던 것도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너무 기막혔던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울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아는 척했다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증거도 싹 지울 것 같아 두근거리는 심정을 겨우 진정시키고 증거부터 모아야겠다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른 척 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영업이 끝나면 상간녀를 만나야 하는데 핑계가 없으니 매번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일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은 아니었어도 종종 가게로 찾아오니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알바생들에게 시급 더 준다고 하고 늦게까지 남으라고도 했고, 제가 찾아올지도 모르니 늦게까지 혼자 일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 상간녀를 만나러 간 거였죠. 상간녀와 대화 내용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선우야, 와이프 방금 다녀갔어. 이제 안 올 거야. 나 금방 갈게. 알았어. 뒤 밟히지 않게 조심히 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여자였는데 남편이 사업하고 성공하자 먼저 이 여자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잘 지냈냐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무슨 가게를 차렸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지인도 아니고 과거 사귀었던 사이인데 이런 톡을 날린 것도 기가 막혔고, 결혼해서 가정 꾸린 사실을 다 알면서도 남편의 놀러 오라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한 그 상간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배신감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부모님께 말할까 싶다가도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저는 고민 끝에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변호사부터 찾아가 보라는 말에 여기저기 검색하다가 회사 근처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다른 건 다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증거부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일이지만 법으로 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매일 남편이 퇴근 후 뭘 하고 다니는지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갖고 싶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 바빠지는 바람에 임신을 미뤘습니다. 이제 원하는 사업도 잘 되니까 슬슬 임신 준비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애까지 있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주변에 보니 애가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해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아 저도 그렇게 될 뻔했으니까요. 암튼 저는 퇴근 후 평소처럼 남편 가게로 갔는데 남편은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남편이 빵도 만들고 커피도 직접 내리느라 더 바빴지만 이제는 알바생이 많아서 남편이 하는 거라고는 인사하고 테이블 치우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가게가 워낙에 커서 청소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설 정도로 가게가 바빴기 때문에 남편도 가게 전반적인 일을 도맡아 하긴 했으나 확실히 처음보다 여유 있게 일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 연차를 쓰고 가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리에 없더라고요. 사모님 오셨어요? 고생 많지?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 지금 안 계세요. 어디 갔어? 그런데 알바생도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 종종 자리를 비운다고 했죠. 남편도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니 중간중간 가게 상황 봐서 나갔다 오는 거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는지 알리지도 않고 나갔다고 하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러 갔구나 하고요. 저는 이날 가게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저를 본 남편은 놀라는 눈치였는데 자기 언제 왔어? 아까. 그런데 어딜 다녀와?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나 가볼게. 그런데 자기 오늘 회사는? 잠깐 외근 나갔다가 들렀어. 그만 가봐야겠다. 그럼 빵이라도 좀 챙겨가. 가서 직원들하고 먹어.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나왔는데
저는 주차장으로 가서 남편의 차부터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말한 볼일은 상간녀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만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일하는 중에도 수시로 나가서 상간녀와 신나게 즐기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동안 저와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바쁘다면서 집에 매일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가게에서 잔다고 했으니 얼굴 보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은 집에 와서 자야지. 왔다 갔다 시간만 버리지 뭐. 여기서 자면 돼. 내일은 일찍 들어갈게. 미안.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은 가게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왜 저러나 했더니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저기, 지희야, 말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너도 느끼지 않아? 빙빙 돌리지 말고 말 똑바로 해. 그러자 남편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오글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끝난 것 같다며 이런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가 끝나? 난 진지해. 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업도 성공시켰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어? 저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자가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저 때문에 그동안 자기 인생을 못 산 사람처럼 말했으니까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짓까지 저질러 놓고 당당하게 이혼 요구를 하니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들어주기 싫었어요. 제가 이혼 요구를 거부하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그간 저와 친정 식구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동안 장모님 장인어른 눈치 보면서 일했어. 사업 잘해보라고 도와주셨는데 혹시나 또 실패하면 어쩌나 매일 전전긍긍하며 살았다고. 네가 내 심정을 알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으니 망정이지 망했어 봐. 그 원망을 어떻게 견뎠겠냐?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친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한 거라고 주장해서 소송할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딱 일주일 주겠다며 그날 이후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천천히 다시 말해봐. 우리 간판 달고 똑같이 인테리어까지 한 매장이 생겼다고. 진경이 아줌마 알지? 거기서 박서방을 봤대.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아주 똑같아. 크기만 작지. 전화 끊어봐. 사진 보내줄 테니까. 가게에서 먼 거리도 아닌 곳에 규모는 작지만 똑같은 카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는 분이 직접 보고 이호 좀 내는 거냐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엄마가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엄마가 보낸 사진을 보니 정말 똑같았습니다. 간판도 똑같았고요.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가게 안에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 어떤 여자가 팔짱을 낀 채로 사진이 찍혔는데 자세히 보니 상간녀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바로 가게로 찾아갔는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시간 준다고 했는데 벌써 결심이 선 거야? 이거 뭐냐? 뭐가? 사진을 본 남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보면 몰라? 분점 낸 거잖아. 이런 건 누가 찍었냐? 정말 나 감시하냐? 엄마 친구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가게랑 똑같은 간판이 올라가는 거 보고 사진 찍으셨대. 그리고 분점을 아무 상의도 없이 내? 내가 대표인데 누구랑 상의를 해? 이미 인테리어 다 끝났고 알바생도 구하고 운영할 사람도 정해졌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그년을 분점에 앉힐 생각을 하냐? 뭐?
네가 네 인생 살고 싶다고 이혼하자고 한 거. 그 말을 누가 믿어? 너 여자 생겨서 나랑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한테 분점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남편은 이렇게 된 이상 막 나가기로 한 건지. 야, 말은 바로 해. 나 때문에 이 사업 잘 된 거 아니야? 너도 인정하잖아. 나 때문에 잘 됐는데 내 맘대로 분점도 못 내? 바람 피는 것도 내 마음이지. 네 허락 받아야 하냐? 그래, 바람 피우는 건 네 자유지. 너 설마 이런 상황에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굳이 피우는 건 아니겠지? 이날 저는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친정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까지 마음대로 하려는 남편 놈을 보고 이건 혼자 해결할 수준이 아님을 알았거든요. 남편은 이날 이후 한밤중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고 톡을 보내며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렇게 상간녀와 살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지 너?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 너 나 몰라? 내가 언제 약속 안 지킨 적 있어? 네 말대로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작에 그렇게 말해주면 좋잖아. 이혼하는 사람들끼리 꼭 그렇게 얼굴 붉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알았지? 그게 될까? 우린 그렇게 해보자고. 이혼해서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미안한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싫음 말고. 그럼 둘이 개털로 잘 살아봐. 야, 그래도 마지막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개털? 그건 네 희망사항이겠지? 과연 그럴까? 두고 보면 알겠지.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고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끝까지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저는 회사에 미리 얘기를 하고는 남편보다 먼저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매장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야 지금? 내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오픈 준비하잖아. 그걸 왜 네가 하는데? 장모님은 왜 나오셨어요? 엄마는 남편을 보고도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조용히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고 전화 받고 왔는데 여기 박지원 씨가 어느 분이세요? 아, 여기 이 사람이에요. 아니, 저를 왜 찾으세요? 엄마가 전화한 곳은 경찰서였는데 남편이 무단 출입했다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황당해했는데요. 이 사람이 저희 가게 동의 없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그냥 두면 무단 출입의 영업방해 맞죠? 그러자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했고 남편은 해당 가게 대표가 본인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뿐이었고 남편은 그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가게에서 일한 대표라고요. 경찰은 사업자 등록증부터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가게 명의는 남편이 아니라 친정엄마였으니까요.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는데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퇴거 요구를 무시하면 영업방해로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며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또 경찰 부를까? 지야, 그냥 얘기 좀 하자고. 잠깐 나와봐. 어?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이 가게가 이렇게 되기까지 다 내 노력인 거 너도 알면서 어떻게 이래?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를 내쫓아? 이게 말이 되냐? 제정신이야? 이게 다 네 노력이라고? 이 말에 분노한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이 꿈이라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저는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업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직접 해본 적은 없었지만 아빠가 사업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저와 엄마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망한 집도 여러 봤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너무 간절해서 믿어보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말아먹고 빚은 늘어가고 당연히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며 생활비도 다 부담했고 힘은 들었지만 남편에게 불평이나 잔소리를 하지도 힘든 내색도 한 적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좌절하고 힘든 사람은 바로 남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쁜 마음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마지막 사업이 망하고 그전보다 더 크게 의기소침해 있는 남편을 안타깝게 지켜보셨던 친정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게 되신 거였습니다. 심지어 아빠 사업이 잘 풀려 돈을 좀 벌었을 때 사두었던 지방의 아파트를 팔아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하고 싶었던 사업은 베이커리 카페였기에 특히 엄마는 유명하다고 알려진 빵집을 다니면서 직접 드셔보시고 여러 번의 부탁 끝에 빵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한 머리로 사업 계획서는 아주 잘 만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뛴 사람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당연히 이때 발생한 교육비도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이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정말 컸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잘나서 사업에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요.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머리는 좋았지만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끌어갈 정도로 사업 수완은 없었습니다. 사업하는 내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정말 컸으니까요. 특히 초반에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생긴 빚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상태였고 사업하면서 금융거래도 많이 해야 하고 친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거라면서 엄마 명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면서 명의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고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아는 회계사무소도 많고 하니 세금 신고도 하기 편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고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남편이 명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서로 바빴고 남편은 가게 운영만 담당하며 명의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엄마 명의 사업장에서 남편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한 게 된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일에 집중하며 살았으면 명의 바꾸는 것도 잊어버렸겠냐?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어도 나 그동안 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거 우리 직원들도 알고 너도 알잖아.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 아시고 매장에 CCTV 있어서 내가 일하는 모습 다 찍혀 있을 텐데 너 어떻게 날 때리기까지 해? 말 잘했네. 그 CCTV 나한테 있어. 이게 아주 저장 기간도 길더라고. 네 말대로 너 열심히 일했던 모습도 다 찍혀 있더라. 거봐, 아무리 내가 그런데 바람을 피우려면 그 좋은 머리로 좀 안 들키게 하지 그랬어. 네가 툭하면 가게에서 자리 비운 거,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상간녀 데리고 매장에 들어온 거, 이런 모습도 다 찍혀 있는데 어쩌지? 하지만 남편은 이 상황에 계속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자기 가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운영했다고 해서 실제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키운 사업인데 염치도 없네. 내가 일하느라 서류 정리 못한 게 아주 큰 실수다. 그래도 여기 지분의 반은 내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업자 명의도 상표도 가게도 모든 계약이 엄마로 되어 있어. 상가 계약도 마찬가지고. 네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초심만 잃지 않았어도 네가 쫓겨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법적으로 네가 아무 자격이 없다 한들 친정 부모님이 넌 아무 자격 없으니 나가라고 그러셨겠냐고? 그렇게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다더니 성공은 남편에게 독이었습니다. 돈 잘 벌고 여기저기서 사장님 소리 들으니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희는 결국 법대로 하기로 했는데 남편도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명의이긴 하지만 본인이 잠 못 자가면서 키운 사업이라 했고 친정 돈 없이 혼자였어도 성공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은 저한테 상간녀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인지 아주 대단한 인물처럼 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우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나 힘들 때 옆에서 응원 많이 해줬고 날 믿어줘서 분점도 믿고 맡기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더 단단히 돌았구나. 마음대로 생각해. 새벽에 혼자 나와서 문 열고 장사하고 마감도 내가 했어. 그랬지, 처음엔. 아주 열심히 했지. 그런데 엄마가 친구들하고 가게에 갔는데 매번 없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사위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갔는데 사장 어디 갔냐고 물으면 알바생들도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툭하면 자리 비우고 늦게까지 무슨 연구를 안 해 레시피를 개발하네 이래놓고 새벽 늦게까지 상간년에 집에 갔잖아. 그래놓고 뭐? 너 혼자 힘들게 가게를 운영해? 지금 일하는 알바생들도 다 우리 아빠가 뽑은 거야. 주변에 카페 사업하는 지인 통해서 경력 있는 알바생으로 뽑은 거라고. 넌 이 모든 게 네가 잘나서 자동으로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상간녀한테 빠져도 아주 푹 빠진 남편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면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다 만들어진 틀 안에서 움직인 것에 불과했는데 그간 열심히 노력한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가게가 남편의 것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법으로 해도 본인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결국 남편은 이혼만 해달라고 했고 그럼 가게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 이혼을 바라고 있던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이혼과는 달리 저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남편은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남편은 물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간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바닥을 쳐도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는데 역시나 아주 큰 무기였습니다. 남편은 가게 욕심도 버렸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으나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법대로 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법대로 말고 직접 제 손으로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뭐하러 손을 더럽히나요? 법대로 하면 두 사람 인생을 깔끔하게 망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해도 꾹 참았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 달간의 소송 끝에 드디어 이혼을 했고 전 남편은 이제 더는 보지 말자는 말을 하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더군요. 얼마 뒤 상간녀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판결문이 제 손에 들어오자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 완전히 남이 된 전 남편은 그간 소송 때문에 멈췄던 분점 오픈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애초에 분점을 내려면 본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런 과정은 싹 무시한 채 똑같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고 알아보니 사업자는 상간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2호점이라 생각하고 분점에 방문할 텐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제가 아니었죠. 저는 경고해 주려고 해당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여긴 왜 왔어? 나한테 무슨 미련이라도 남았어? 시끄럽고 이 가게 뭐야? 사람들이 2호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완전 남인데 내가 뭐하고 사는지 간섭하는 거냐? 이게 왜 간섭이야. 경고하려고 온 거야. 장사하려면 간판이랑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싹 다 바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2호점으로 헷갈리지 않지. 야, 네가 뭔데 바꾸라 말아야. 그리고 여기 내 사업장 아니거든? 알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 여자랑 우리가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 입증할 수 있어? 난 분명히 경고했어. 2호점으로 착각하고 손님들 받아서 매출 발생하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전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면서 이제 남인데 상관 말라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한 번만 더 가게에 오면 자기가 당한 대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자마자 소금까지 뿌렸는데 전 남편과 상간녀가 하는 짓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흔한 게 베이커리 카페인데
업종이 똑같아도 제가 상관할 바 없었습니다. 둘이 뭘 해서 먹고 살든 둘이 알아서 할 문제였죠. 그런데 똑같아도 너무 똑같았어요. 그리고 분명 이혼 전 분점으로 오픈할 계획으로 간판까지 올린 상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혼했으면 거기서 변경을 하든 해야 하는데 변한 게 없더라고요. 다만 간판을 아주 약간 수정한 것 같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본점과 똑같았고 혼동하기 쉬웠죠. 저는 분명 좋게 해결하려고 했으나 전 남편 측에서 이를 거부했기에 내용 증명부터 보냈습니다. 당장 영업 중지하고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이를 거부하면 법대로 하겠다고 보냈는데 말로는 전혀 다른 가게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점에서 만든 분점인 것처럼 해야 손님들도 많이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교묘하게 조금씩만 수정하고는 충분히 고쳤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봐봐, 여기가 다르잖아. 우길 걸 우겨. 그리고 내가 따로 홍보한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찾아오는 걸 무슨 수로 막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저는 결국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 전 남편도 나름 준비를 했더라고요. 간판이 100% 똑같지 않고 단 한 번도 분점이라고 손님들에게 소개한 적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간판이 완전히 같지 않아도 혼동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고 내부 인테리어부터 메뉴판까지 판박이었거든요. 심지어 고객들이 2호점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서비스도 불만족스럽고 매장이 비위생적이며 거기다 빵맛도 본점과 달라 사이트에 방문해서 별점 테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었죠. 이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싹 다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했는데 무엇보다 이곳은 상간녀 명의였기 때문에 전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도 있었고 이혼 전부터 분점으로 오픈할 계획이었던 곳이라 사진으로 증거를 제출하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저 경고만 먹고 나중에 천천히 바꾸면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 손해와 브랜드 가치 훼손, 거기다 분점으로 오인해서 번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까지 법으로 소송을 걸자 생각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을 인지하고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상간녀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전 남편은 빠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결국 분열이 일어났는데 꼭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이 여기까지였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법으로 혼내주자 상간녀 명의의 가게는 결국 망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2호점인 줄 알고 방문한 사실과 상호 및 외관 유사성이 높다는 점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었는데요. 저희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물론 영업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거기다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했는데 상간녀와 전 남편은 가게 수익보다 배상금이 크다 보니 폐업을 하게 된 거였죠. 가게만 망한 게 아니라 두 사람도 완전 끝났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랑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 상간녀 명의로 오픈한 가게는 결국 그렇게 문을 닫았고 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뒤 가게로 전 남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저는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던 중이었는데 입구에서 전 남편이 서성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설마 했는데 전 남편이 맞았죠. 그리고 조용히 들어오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고 나 손님으로 온 거야. 돈 내고 사 먹을 거라고. 그러면서 쟁반을 들고 빵을 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조용히 계산하고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기 지희야, 나 할 얘기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안에 어디? 아, 네가 상간녀랑 만났던 거기 말하는 거야? 그 방만 보면 열불이 나서 없애버렸어. 나중에 봤는데 증거 없애려고 그 방 앞에 있는 CCTV도 아예 없애버렸더라? 지희야, 여기 손님들 많은데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가라.
그래, 알았어. 그렇게 계산 후 빵이 담긴 봉지를 들고 나갔는데 저는 제가 당했던 그대로 해주려고 소금을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보고는 자기를 뒤따라오는 줄 알았는지 뒤야, 저기 나 진짜 중요하게 할 말 있어. 난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왜 나 따라 나왔는데? 착각하지 마. 그리고 저는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소금을 왜 뿌려?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 네가 상간여각에서 내 뒤에 소금 뿌렸을 때 너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거야? 이날 전 남편은 제가 뿌리는 대로 소금을 다 맞고는 씩씩대며 돌아갔습니다. 그걸 알바생들이며 손님들도 다 봤기 때문에 더는 가게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는데 전에 듣기로는 여전히 사업병에 걸려서 회사 다닐 생각도 못하고 사업 구상이나 하며 집에서 백수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사업보다는 회사 다니며 꼬박꼬박 월급 받고 사는 게 최고인 사람인데 본인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가게는 엄마와 외삼촌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간녀 명의 가게 때문에 단골 손님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 신메뉴 개발도 직접 하시고 매장 운영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 덕에 점점 좋아졌고 현재는 전 남편이 운영할 때보다 매출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랍니다. 전 남편과의 일로 친정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는데 부모님은 제가 회사 생활 잘하고 안정을 되찾은 모습을 보시고는 그걸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는데 사람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직하게 착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좋은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일에 만족하며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으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